그림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 요거 지금 우리 승엽씨 건데 이게 블로그를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글자를 이쁘게 쓰려고 커다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작은 걸 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썼는데 그쵸? 잘 못 알아보겠죠. 그쵸? 다시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섹션을 까만색으로 할까요? 섹션은 프로토타입 순서대로 설명, 생성 순서대로 설명. 이 블럭을 제가 까맣게 했는데 까맣게 안 되네요. 그쵸? 이게 왜 이럴까? 그냥 하얗게 하죠. 뭐 이럴 거면 하얗게 하고. 자, 우리가 여기가 스크립트 속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스크립트 속. 요한이 우리가 스크립트 속이다. 글씨체가 훨씬 낫죠. 그쵸? 스크립트 속이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누가 V8 엔진이 실행을 할 거예요. 실행할 때, 자, 이 친구는, 자, 인터프리터 엔진이에요. 자, 인터프리터 엔진은,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를 그대로 읽어서, 이것을 바로 컴퓨터한테 해석해서 컴퓨터한테 실행을 시켜요. 이때 이 컴퓨터한테 해석하는 이 행위를 우리는 컴파일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코드 이름을 네이티브 코드라고 했죠. 그쵸?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쓴 이 문자열을 컴파일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요게 우리 V8 엔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게 인터프리터 엔진이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 엔진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컴파일 엔진은,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엔진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이 친구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컴파일을 해서 저장을 해놔요. 컴파일해서 문서로, 예를 들어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라는 문서로 저장을 해요. 자, 저장을 해놨다가 먼저 번역을 하는 거죠. 해석을 먼저 해서 이거를 해석 또는 번역이라고도 해야죠. 번역. 컴퓨터 언어로 번역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걸 먼저 미리 클래스 문서로 만들어서 이걸 저장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다가 실행해야 될 게 있으면, 그렇죠? 이 문서를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실행 속도가 더 빠를까요? 인터프리터 엔진이 빠를까요? 컴파일 엔진이 실행 속도가 빠를까요? 자, 이 네이티브 코드가 우리 클래스라고 생각해보고, 자, 한번 질문. 자, 인터프리터 엔진이 속도가 빠를까요? 컴파일 엔진이 속도가 빠를까요? 실행 속도가? 모르겠어요? 자, 컴파일 엔진은 미리 해석을 해놓고, 인터프리터 엔진은 실행하면서 이 코드를 어떻게 바로 보고 해석하면서 컴파일하면서 실행한대요. 미리 해놓는 게 빠를까요? 하면서 하는 게 빠를까요? 그쵸. 미리 해놓는 게 저기요. 자, 그러면 자, 비유적으로 당황했잖아요. 그래요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자, 영어 문서가 있는데, 자, 요거를 한글로 번역한 문서를
한글로 번역한 문서를 읽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누가 영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번역하면서 그것을 듣는 게 빠를까요?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는 게 빠르지, 누가 이것을 직접 번역하면서 듣는 거는 옆에서 누가 번역을 해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느려요. 미리 해놓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문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미리 저장해놔야 돼서, 하지만 이게 뭔가 실시간적이죠, 그쵸? 이게 실시간이고, 이거는 뭔가 실시간은 아니죠, 그쵸? 얘는 미리 무언가를 해놔야 돼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엔진은 뭐다? 실시간. 얘는 실시간이고, 얘는 미리 컴파일이라는 걸 해놔야 된다. 미리 컴파일이라는 걸 해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구조다. 그래서 문서와 번역, 직접 말하고 있는 걸 번역해서 듣는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컴파일이고 요게 인터프리터다. 둘 다 영어를 한글로 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죠? 하나는 문서를 번역해놓고 있다가 그것을 읽으면서 듣는 거고, 하나는 바로 번역사가 옆에서 영어를 한번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번역하면서 읊어주는. 그쵸? 그럼 당연히 실행 속도는 이게 더 빠르겠죠. 그쵸? 우리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영어 기자님이 저 인터뷰를 했죠. 그쵸? 인터뷰 하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못 알아듣겠다 그랬잖아요. 그쵸? 왜 못 알아들은 거예요? 번역을 옆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해서 못 알아들은 거죠. 그쵸?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튼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쵸? 여튼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비유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프리터 엔진이 우리가 쓴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이렇게 엔진에 대한 설명이 뭐였죠? 자, 이 엔진에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코드들이 쭉 있어요. 우리 어떤 걸 봤을까요? 자, 어떤 걸 봤을까요? 여기에 미리 선언된 거. 어디에? 엔진에. 자, 어떤 거 봤어요? 자, 그러면 미리 선언된 것에 이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자료를 얘기하겠죠. 자료는 어떤 걸 가져요? 타입을 가지죠. 그러면 제가 미리 선언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타입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미리 선언된 타입 어떤 거 보셨어요? 그럼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쵸, 기본형과 또 어떤 거? 자료형이 있죠. 그러면 자, 기본형에는 뭐가 있어요? 저 넘버 받고, 또 자, 불리언 받고. 대문자로 쓸게요. 소문자로 쓸게요. 그쵸? 우리가 보통 기본형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쓰니까. 불리언 받고, 불 타입, 또 그쵸, 스트링 맞죠? 자, 이 친구들 기본형의 특징 뭐예요? 첫 번째, 불변돼 있다. 그쵸? 두 번째, 리터럴하다는 거는 수다. 그쵸? 리터럴한 수 데이터다. 그쵸? 수 데이터다. 또 스트링은 수인가요? 스트링도 배열로 이렇게 쭉 나열돼서 리터럴한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스트링 때문에 요 수 데이터라는 거 이렇게 빼도 된다 그랬죠. 그쵸? 그냥 리터럴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쵸?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들은 수만 리터럴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연산이 가능한 것만 리터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 리터럴한 것의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리터럴 데이터죠. 리터럴 데이터. 이 리터럴하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데이터가 한눈에 딱 보이면, 그쵸? 한눈에 딱 보이면 리터럴한 데이터예요. 이게 한눈에 안 보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으면 그건 무슨 데이터? 자료형 데이터. 그쵸? 많은 것들을 여러 개 참조하고 있으면 자료형. 이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면 리터럴 데이터. 근데 리터럴 데이터를 수로 한정하는 언어도 많더라. 자, 수로 한정하는 언어도 많더라. 근데 여기서는 스트링을 리터럴 데이터로 포함시켰다. 자, 그 다음에 기본형의 세 번째 특징. 데이터 공유가 있어요. 데이터 공유. 예를 들어 내가 let A는 10이라고 하고 let B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을 어떻게 해요? 하나만 선언한다 그랬죠. 두 개 안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이 두 친구가 공유한다 그랬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불변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데이터가 자꾸 바뀌면 공유할 수가 없죠. 그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최경민 강사가 말을 자꾸 바꿔요. 최경민 강사가 자꾸 프로토타입은 뭐 이렇다, 프로토타입은 저렇다, 자꾸 말을 바꿔요. 그러면 AB가 최경민 강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불변 데이터여야지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하더라. 변수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더라.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같은 데이터를 계속 선언을 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지 엔진이 찾아서 참조하더라. 그죠? 내가 똑같은 데이터를 참조했는지 기본형은 찾아서 그것을 참조하더라. 데이터 공유의 특징이 있더라. 자, 자료형. 자, 자료형에는 우리 어떤 거 있어요? 자, 제일 딱 튀어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오브젝트가 튀어나와야 돼요. 자, 오브젝트는 무슨 타입이라 그랬어요? 모든 자료형의 부모. 모든 자료형의 부모예요. 자, 우리가 요 오브젝트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자료형이라는 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형의 특징은 데이터들을 계속 참조하는 거예요. A라는 필드, B라는 필드, C라는 필드가 또 무언가를 참조하고 있고, 그쵸? 문어발처럼 또 C가 또 누구를 참조하고 있고, 그쵸? B가 참조를 하고 있고, 그쵸? A가 무언가를 또 참조하고 있고. 근데 이 데이터 끝에는 말단에 뭐가 있어요? 항상 이 말단에는, 그쵸, 리터럴 데이터가 있겠죠. 그쵸? 여기에 뭐 10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여기다가 안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20이 있고 20.3이 있고 여기 true가 있고. 이 말단에 왜 리터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어서? 그쵸, 연산을 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뭐를? 수를 우리가 어떤 형태,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죠. 그렇죠? PNG일 수도 있고 JPG일 수도 있고. 이거 다 뭐예요? 다 수예요. 다 한글 파일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수라고요. 또 MP3도 수고 MP4도 수예요. 다 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거를 다 뭐예요? 연산을 하죠. 그렇죠? 연산에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그렇죠? 나누기도 있고 나눈 나머지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나눈 나머지 같은 거 없고 보수 연산이 있고, 그렇죠? 이런 연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연산들이. 이런 연산을 CPU가 한다 그랬죠. 그렇죠? 저장은 누가 해요? 메모리랑 하드디스크가 하죠. 하드디스크 또는 HDD 또는 SSD 요게 하죠. 그렇죠? 저장은.
메모리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엄청 빨라서 HDD나 SSD는 실행 중이지 않은 계속 영구히 보관할 프로그램. HDD가 더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자료의 보존성이 좋아요? SSD가 보존성이 좋아요? HDD가 좋아요. 왜? 얘는 디스크에다가 직접 새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보존성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얘는 보존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저도 SSD의 동작 원리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제가 그 옛날 얘기했죠. 방송국에서는 테이프, 그쵸? 테이프를 쓴다.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쓰는 테이프, 그쵸?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저장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저장 장치를 쓰더라. 왜? 이게 저장성이 제일 높아서. 가격도 저렴하고. 대신에 이거는 뭐예요? 이 저장성이 아니라 물리적 저장성이 떨어지죠. 왜요? 이거 너무 무겁거든요. 1TB 그러면 이런 게 사람 몸통만한 게 엄청 많아요. 1TB 사람 몸통만한 테이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른 쪽의 저장성이 떨어지죠. 그쵸? 이 저장성은 오래 저장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오래. 여러분들 HD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깨진 거 못 보셨죠? 여러분들 나이가 어려서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 컴퓨터가 386대 386대 쓰셨거든요. 거기에 저장돼 있는 걸 봤는데 다 영상이 지지지지지지직 다 끊어져요. 사람 말도 드드드드드드드 다 끊어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여튼 농담이고요. 농담 아니라 진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 놓은 모든 자료형의 부모가 누구다? 오브젝트다. 네. 저 불렀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료형 또 어떤 거 보셨어요? 자, 자료형. 우리가 V8 엔진이 딱 실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 우리가 이거를 util 자료형이라고도 하고, 그쵸? 또 래퍼형이라고 불렀었어요. 래퍼 자료형. 자, util 자료형 어떤 거 해봤어요, 우리? 그거는 래퍼고, 자, 넘버는 래퍼고, 어떤 거요? 데이트? 레스? 제가 메스, 맞아, 메스, 그쵸? 메스. 방금 제가 했던 데이트 이런 게 있겠죠, 그쵸? 이런 게 util 자료형이고, 그 다음에 래퍼는 아까 똑같은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대문자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자, 또 우리가 util 자료형 말고 또 쓰라고 준 자료형이 있어요. 이거는 유용한 자료. 뭐가 있어요? array가 있죠. array는 뭐예요? 시퀀스가 있는 자료. 자, 요런 친구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다 정의가 돼 있고, 왜 쓰고 있죠? 질문 쓰고 있는 건가? 자, 이거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 공유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거예요. 자, 요 엔진 안에는 저장 공간이 있는데, 자, 이 저장 공간에, 그쵸? 우리가 이제, 메모리 영역이라고 불러요. 메모리 영역. 자,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 자, 메소드들을 저장하는 메소드 영역, 힙 영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제쳐두고, 자, 여기에, 자, 이 친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저장한다 그랬죠? 이 친구들의, 이 메모리에,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선언하고, 매스라고 선언하고, 데이트, 넘버라고 선언하면, 뭐가 저장된다고요, 메모리에? 프로토타입이 저장된다고요, 프로토타입이. 자, 프로토타입이 저장된다고요. 아, 진짜. 그쵸? 프로토타입이 저장된다고요.
네. 자,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자, 메모리에, 그쵸? 메모리에. 자, 요 코드, 얘는 코드예요, 그쵸? 이 코드고, 이 코드들을 뭘로? 메모리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든다고요. 프로토타입은 뭐라고 했죠, 제가? 객체라고 했어요, 객체. 근데 이제,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겠죠, 그쵸? 누구를?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너무 크다, 그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매스 프로토타입 등등등등등 이런 거 만들겠죠. 근데 이제 오브젝트 하나만 쓸게요. 다른 것도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자, 뭐가 만들어졌어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메모리에는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자, 변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변수.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 중에 저녁에 윈도우란 친구가 있죠. 자, 윈도우는 무슨 변수라 그랬어요? 브라우저라고 했잖아요. 브라우저. 그쵸? 브라우저. 맞아요? 브라우저. 그리고 윈도우 도큐먼트는 뭐라고 했어요? 자, 점이라고 하면 다 뭘 생각하면 돼요? 그쵸?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브라우저가 출력하고 있는 HTML. 그쵸? 브라우저가 출력하고 있는 HTML. 그냥 HTML이 아니라 출력 중인. 그쵸? 출력 중인 HTML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 메모리에는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있겠죠. 그쵸?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젝트라는 변수로 이 프로토타입을 참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 친구를 찾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라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조금만 내릴게요. 자, 오브젝트는 누구 가리킬까요, 그러면? 자, 오브젝트라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펑션에 오브젝트라는 코드가 있으면, 그쵸? 그러면, 오브젝트는 누구를 가리켜요? 소스 코드를 가리켜요. 소스 코드를 가리켜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점 오브젝트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누구 가리킨다고요? 자, 이때 프로토타입을 가리킨다. 이런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해 놓고 우리가 참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이제 배운 게 있죠. 크롬에서는 어떻게? 자, 오브젝트의, 이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했어요.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 죄송해요.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오브젝트의 언더스코어 프로토라고 하면 누굴 참조한다고요? 자, 이 소스 코드를 뭐 한다 그랬어요? 인터프리터 엔진이? 그쵸. 네이티브 문서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오브젝트인데, 그쵸. 컴파일된 오브젝트. 컴파일된 소스는, 자, 얘는 뭐예요? 문자열 소스. 그러니까 작성된 코드. 얘는 컴파일된 코드. 그쵸? 자, 그러면 현재 언더바 이거는 누구를? 요거를 가리킨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언더바 프로토의 용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다? 정상적인 용도가 아니다.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 자, 요거는 기억에서 지우세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왜 내가 이거 자꾸 지우라고 하냐면, 이 언더스코어 프로토의 역할은 작성된 코드에 컴파일된 코드를 보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쵸? 객체의 부모 관계를 보는 게, 부모의 링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다?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다. 그쵸? 근데 뭐, 말이 안 되진 않네요. 그쵸? 말이 안 되진 않으니까. 자,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이해하시고요. 저는 이걸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에서 지우라고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 많이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요. 자, 이 스크립트 안에서 내가 코드. 자, 내가 펑션하고 A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 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컴퓨터 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자, A라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자, 누구를 기반으로?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A라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쵸? 여기 뭐 뉴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오브젝트랑 A를 뭘로 연결한다 그랬어요? 언더스코어 프로토로 연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언더스코어 프로토라는 필드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걸 타고 이렇게 오브젝트 필드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참조할 수 있도록 V8 엔진 메모리에 뭐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는 A죠. 그쵸?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쵸? 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변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변수라고 하죠. 그쵸?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A는 누구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걸 참조해요. 1번 이걸 참조한다. 2번 이걸 참조한다. 1번 2번 모르겠다. 2번 모르겠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부끄럽다. 부끄러운가 보네요. 자, 부끄러운 손 내리세요. 자, 2번이죠. 그쵸? 2번. 자, A라는 변수는 코드를 제가 참조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A라는 변수는 작성한 코드 그러면 여기에다가 프로토타입이라는 필드를 만들어 놓고 이 프로토타입이 누굴 참조해요? 요걸 참조한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상속 해볼게요. 상속. 자, 내가 자, 하나 더. 죄송해요. 상속하기 전에. 자, 내가 여기 A에다가 뭔가를 좀 더 선언을 해요. 이렇게 뭔가 좀 선언을 더 할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스점 A는 A.
그쵸? this 점 b는 b, 그쵸? this 점 c는 c.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코드를 뭘로 인식하고 저장한다 그랬어요? 프로토타입에? 자, 요 코드를 프로토타입에 저장을 해요. 이걸 함수라고 불렀어요. 함수. 어떤 이름의 함수? 생성자. 함수 생성자. 생성자 영어로 constructor가 되겠죠. constructor라는 생성자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요 안에는 이 내용과 그 다음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요 밑에서 new a라고 호출을 해요. 밑에도 위에도 그렇죠? 너무 밑으로 내렸나? 자, 밑에서 할게요. 죠 아, 얘 너무 밑으로 내렸다. 그렇죠? 조금만 올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자, A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const A는 new A라고 하겠죠. 그쵸? 여기다가 10, 11, 12라고 해요. 그쵸? 자, 10, 11, 12.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쉬었다 오겠다 하래요. 자, 쉬었다 와서 할게요. 일단 이어서. 자, 쉬었다 와서 이어서 할게요. 1분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다 알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A라는 객체를 만들면 이제 어떻게 생기냐? 여기에요. 그쵸? 어떻게 생기냐? 자, A라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1번. 자, 1번. 자, 여기에 A라는 객체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요 프로토타입의 기준으로, 자, 그쵸? 프로토타입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그쵸? 그래서 요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누구를 new A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누구를 참조하고 있다? 언더스코어 프로토가 A 프로토타입을 참조하고 있다. 그쵸? 요거 맞는 설명 같아요? 안 맞는 설명 같아요? 맞는 설명이에요. 자, 맞는 설명. 왜 이렇게 다들 긴장해 있어요? 그쵸? 난나나님 누구세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컨스트럭터를 자, 뉴 연산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컨스트럭터를 실행을 해서 요게 이제 필드가 정의가 되겠죠. 자, 필드 어떻게? A는 자, 현재 여기 생성자에다가 10을 넣었으니까 10. 그쵸? 그 다음에 B는 20 했나요? 20. C는 30. 이렇게 선언이 되겠죠. 11, 12, 12네. 11, 12. 그쵸? 자, 11, 12. 11, 12.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끊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언더스코어 프로토가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언더스코어 프로토가 됩니다. 네네. UA를 네. 상수 소자 A로 설정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우리 A에다가 변수 A에다가 이렇게 참조를 시켰죠, 그쵸?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것도 좀 줄일게요, 그쵸? 잘못 집었어야죠. 파란 건 이렇게 지울게요. 지우는 게 낫죠. 소스 코드 밖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밖에 있겠죠, 그쵸? 밖에 있겠죠. 요거를 밖에 있는 요 코드를 이렇게 메모리가 저장을 하는 어떤 여기 영역이 있어요. 또 코드 영역이라는 메모리에 보면 영역이 두세 개로 나뉘는데 거기 중에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곳이 또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소스 코드에 저장되어 있는 누구를 요 친구를 참조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프로토타입은 요걸 참조하겠죠, 그쵸? A라는 변수는 소스 코드를 참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누구를 같이 이렇게 참조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요 newA를 컨스턴트 A에다가 넣었죠, 그쵸? 그럼 여기에 상수가 하나 선언될 거예요. 여기다가 변수가 아니라 A 상수가 선언돼요. 얘도 메모리 영역이니까, 그쵸? A 상수. 그쵸? A 상수가 선언되고, A 상수가 누구를 참조하고 있어요? 요 객체를 참조하겠죠? 이렇게. 이거 자체가 누구를 참조해요? 이걸 참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질문해보세요. 저 질문이 뭐였냐면 네. 상수 A를 UA로 설정하셨는데 네. 그 상수 A, 상수 B, 상수 C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UA 하나, UA 둘, UA 셋이 생긴다고 이해하는 게 더 낫나요? 자, 그것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현재 질문이 뭐냐면, 자, 요거를 이제 여러 개 선언했을 때죠. 그렇죠? 하나, 그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하나, 둘, 세 개 했어요. 그렇죠? 자, 이때 값을 조금만 바꾸자고요. 그렇죠?
자, 여기 컨스트 B, 그쵸? 컨스트 C, 그 다음에 얘는 111, 110, 111, 112, 그쵸? 얘는 101, 111, 121 이렇게 할게요, 그쵸? 세 개가 좀 다르죠? 같아도 상관없는데 일부러 좀 다르게 했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 영역을 조금만 확장할게요. 자, 조금만. 그것도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오늘 할 거였어요. 자, 요거 확장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확장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 A가 3개 됐으니까 여기에도 지금 몇 개가 되겠어요? 3개가 되겠죠. 3개가. 자, 3개가. 하나, 둘. 자, 복사를 잘못했네요. 자. 하나, 둘, 셋. 그쵸? 셋.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110에 110, 110에 112, 그쵸? 얘는 101, 110에 121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거 동그라미 지우개였죠. 자, 이 친구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쵸? A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친구들 다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 변수라는 친구는, 변수나 상수라는 친구는 여기 만들어진 걸 참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상수, B라는 상수, C라는 상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누구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만약에 골뱅이 200번지, 자, 골뱅이 300번지, 자, 골뱅이 400번지가 있어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누굴 참조하고 있어요? 골뱅이 200번지를 참조하겠죠. 그쵸? 골뱅이 200번지, 골뱅이 300번지, 골뱅이 400번지를 참조하겠죠. 이렇게 해요. 이거 질문한 거예요? 네네네. 자, 또 질문. 자, 질문 없으면 메모리 영역 조금 더 확장할게요.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자, 이번에는 상속 배워볼 거예요. 상속. 자, 상속. 이렇게 확장을 해서.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무언가 만들면 메모리가 점점 커져야 되죠.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더라. 무언가 복잡한 것들을 쓰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더라. 자, 코드를 이제 옆으로 좀 옮겨 쓸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뭐죠? 제가 쓴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요 A라는 걸 통해서 상속받아서 다른 B를 만들고 C를 만들어 볼게요. B를 만들고 C를. 자, 이번에는 요
여러분들 함수 상속하지 말고, 그쵸? 함수 상속 말고. 함수 상속은 조금 어려워요.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오시면 프로토타입 상속 말고 지금 모던 자바스크립트인데 보면 함수 상속이 있어요. 객체의 상속, 함수 심화에 함수 상속이 있겠죠, 그쵸? 일단 상속, 프로토타입 상속, 내장 객체 프로토타입. 아까 여기가 이제 함수 상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객체 상속이고요. 함수 상속법이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걸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요게 제대로 된 정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객체 상속만 하고 있네요. 자, 모던 자바스크립트 말고 모젤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함수 상속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모던 말고 여기 MDN 그죠? 디벨롭먼트 모질라 사이트 여기 보면 상속과 프로토타입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 말고 함수로 이렇게 상속하는 게 있어요. 이건 객체고 함수 상속 있다. 자, 여기 있죠. 그쵸? 자, 프로토에다가 내가 상속할 것을 넣기만 하면 돼요. 저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객체 상속이고요. 함수 상속은 잠시만요. 일단 함수, 그렇죠? 함수고, 자, 여기다가 내가 프로토타입에다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고, 자, 이거 말고 상속, 상속. 여기도 안 나오네요.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권장하고 있지 않아. 상속에 대한 체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해볼게요. 그럼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예제가 있는데 쉬운 예제를 만들었어서 현재 제가 예제는 안 나오는데 이건 지금 객체 상속이고요. 객체 상속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건 함수 상속이 함수 상속. 자, 여기 보면 클래스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운 상속이에요. 지금 fill rectangle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게 rectangle을 만들고 그쵸? 그것을 채우는 rectangle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채우는 거. 그래서 rectangle을 만드는 거를 상속받아서 자동으로 만들고 채우는 거. 그래서 fill rectangl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클래스를 이용한 상속이 되겠죠. 클래스가 훨씬 더 쉽죠. 코드는 코드는 훨씬 더 쉽죠. 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해드려 볼게요. 빠밤. 자, 일단은 실행해서 되나 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프로토타입 상속해 볼 건데 여기 프로토타입에서 해보자고요. 그렇죠? 너무 많나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레슨 30에 프로토타입 상속 익스텐즈 .html 보통 이제 상속을 영어로 inheritance 이렇게 해요. inheritance 상속받다. 부모의 것을 상속받다. inheritance 이렇게 해야 되는데 extend 이렇게 확장하다로 할게요. 확장하다. 자, 프로토타입 확장 extend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이 있고요. 자, HTML5 타이틀은 자,
랭은 코어, 그렇죠? 타이틀은 프로토타입 상속이에요. 프로토타입 상속. H1 프로토타입 상속. 자, 상속은 내가 이제 부모의 타입을 상속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클래스로 A를 만들고, 자, A에다가 필드를 2개 써요. 그 내가 A가 필요한 곳에서 상속을 받아요. 자, 상속을 받아요. 누구를? A를. exchange A를. 자, 그러면 우리가 컨스트럭터하고, 자,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자, 이 B는 무조건 A의 생성자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자, B는 누구를? A의 생성자를 무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A, B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자, A의 생성자를 가지기 때문에 B는, 그래서 무조건 생성자는 처음에 호출되기 때문에 A, B를 꼭 받아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자, 여기 A의 생성자를 B는 무조건 호출을 해야 돼요. 왜? 상속받게 되면 이 B도 생성자를 호출하고 A도 생성자를 호출해서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는 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넣겠다. B를 객체로 만들 때 A도 정보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C를 쓰고 싶다 그러면, 자, 거들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나 자신에다가 다른 걸 선언을 해야 돼요. 내 부모가 먼저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 생성자가 무조건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한 규칙이니까 그렇게 따르셔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성의 규칙이 뭔가 어그러져요. 왜? 생성이라는 것은 부모보다 자식이 우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의 필드보다 자식 필드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자,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하면 무조건 그 다음 정의한 것이 덮어 씌우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dis.a는 a라고 했어요. 자, 아니면 dis.a는 20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a는 쓸모 있는 존재예요? 쓸모 없는 존재예요? 쓸모 있게 돼요? 쓸모 없게 돼요? 없게 되죠. 왜냐하면 슈퍼가 실행되면서 A를 없애버리겠죠. 그 다음에 실행되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A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여기도 A가 있겠죠. 덮어 씌워버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먼저 선언하는 게 아니라 뒤에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쵸? 자, 이 코드는 자, 어떻게? 밑에 존재해야 돼. 밑에.
자, 왜 밑에 존재해야 돼요? 밑에 써야 부모가 작성한 A를 덮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밑에 작성해요. 슈퍼보다 아래에 작성해야 부모의 필드 A를 덮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부모의 것을 자식이 재정의하는 것을 영어로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쵸, 오버라이트, 올라탄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요 용어는 함수에다가만 써요. 함수에다가 필드에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요것도 오버라이드긴 하지만 얘는 함수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오버라이드란 말을 잘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버라이드긴 해요. 그쵸? 부모가 가지고 있는 A를 자식이 재정의했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슈퍼보다 아래에 쓰는 거예요. 요 A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A를. 자, 이렇게 쓰면 슈퍼가 A를 재정의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쵸? 생성의 규칙이 아니다. 그쵸? 생성의 규칙이 아니다. 생성의 규칙에서 어긋난다. 그쵸?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B를 만들면, 자, B의 부모인 A, 그쵸? A의 부모인 오브젝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이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함수로. 근데 아마 엄청 어려울 거예요. 자,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펑션의 x예요. 자, 가로 열고 닫고 똑같이 ab예요. this.a는 a고요. this.b는 b예요. 자, 펑션의 y, xy, a, b, c예요. this 점, 자, 이게 객체가 되었을 때,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객체가 되었을 때 나의 프로토타입은 뭘로 참조해요? 자, 문제 1. 자, 나의 프로토타입, 객체가 됐을 때 프로토타입은 이거다. 아니다. 객체가 되었을 때 프로토타입은 이거다. 자, 1번, 2번. 오, 야, 그쵸? 객체가 되었을 때는 상속 개념이라고 했죠, 그쵸? 자, 프로토타입으로 누구를 하겠다? X의 프로토타입으로 하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속이에요. 저 위에서 extends 클래스 x extends y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게. 자, 제 기억에 의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제 기억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못 봐서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원래 클래스 나오기 전 문법이에요. 클래스 나오기 전에 다 이렇게 했어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니까 x의 무엇을? 생성자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슈퍼예요. a, b예요. 똑같이, 그쵸? 그 다음에 this.c는 c가 되겠죠. 자,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this는 이제 객체가 됐을 때죠, 그렇죠? 객체가 됐을 때니까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그렇죠? this 점 언더스코어 프로토에 요게 지금 프로토타입이 뜨고, 그렇죠? 나의 부모로 누구를 하겠다? x를 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x의 프로토타입을 하겠다. 그러면 요게 상속이에요, 그렇죠? 요게 상속. 상속은 성공했는데 여기서 실패한 게 뭐예요? 컨스트럭터를 실행한 게 실패했어요, 그렇죠? 컨스트럭터를 실행한 게 컨스트럭터를 실행을 실패했어요. 근데 그 첫 줄에 프로토를 한 줄 하나만 써도 상관없지 않나요? 하나만 쓰면 나를 x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y 점 프로토타입을 s 점 프로토타입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 지금 저렇게 이 지금 그렇죠. 나 자신이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속이니까 내가 x를 참조하고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x의 프로토타입을 y의 프로토타입으로 바꾼다라는 뜻이고, 얘는 x의 프로토타입이 참조하고 있는 것을 y의 프로토타입이 참조하고 있는 것을 x의 프로토타입으로 하겠다. 이게 상속에 대한 개념이죠. 콜 함수로 a, b 불러보고 하면 콜 함수로 콜 x 점 콜 맞아. 콜 함수가 있죠. 콜 함수가 있어요. 콜이 함수에서 생성자로 호출하는 함수예요.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네. 이게 제가 사용법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요런 식으로 하는 어떻게 알았어요?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콜 함수로 생성자로 호출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되나? 그래도 일단 안 되죠, 그쵸? 디스 콤마 a 콤마 b 해야 콜 안에다가 여기다가 this 콤마 이렇게요? 디스 콤마 a 콤마 b 하니까 처음 안 쓰고 this 콤마 a 콤마 this를 a, b를 넘기겠다. 어디서 검색했어요? 저한테 링크 좀 보내주세요. 됐다. GPT 천재네, 그쵸? 자, 이게 함수에서 생성자 호출이네, 그쵸? 자, 우리 GPT님, 그쵸? 제 기억력을 뛰어넘었어요. 역시 GPT님, 그쵸? 욕 많이 하다가 이럴 때 칭찬해야지, 그쵸? 자, 이럴 때 칭찬. 그러면 지금 요 코드 필요 없죠? 요 코드 필요한가? 볼게요. 요 코드 필요 없죠, 그쵸? 왜냐하면 자, 요 프로토타입 안에 이미 생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코드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데 요거 필요 없고, 자, 여기 프로토타입 안에 생성자가 있어서 똑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x.call, 요 콜은 뭐다? 생성자로 호출하는, 생성자로 호출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슈퍼랑 똑같은 거죠. 클래스에서 슈퍼랑 똑같다. x라고 했으니까 특정의 생성자로 호출할 수 있죠. 얘는 대신에 특정의 생성자. 안 되면 GPT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그쵸? 제 기억력에 너무 의존했어. 근데 지금 요 코드가 여러분들 봤을 때 쉽나요? 어렵죠, 그쵸? 어렵죠. 당장 자바스크립트 폭파시켜버리고 싶죠, 그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쵸? 자바스크립트가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조금만 설명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자, 내가 이제 여기서 함수 상속을 해요, 그쵸? 자, 우리가 함수, 자, 그냥 클래스로 상속하고 함수도 이제 따로 적을게요, 그쵸? 클래스 B가 누구를 A를 상속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아까 이제 기억이 잘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었죠. 무슨 색깔로 하지? 오렌지? 그래, 오렌지로 하자. 어차피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가 B를 선언했으니까 위에 여기에다가 B 프로토타입이 생기겠죠. 여기도 B 프로토타입. 아,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그렇죠? 프로토타입이니까. B 프로토타입 객체가 생겨요. 이것도 객체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을 참조하는 상수가 생기겠죠. 그렇죠? 아, 우리 참조 안 했나요? 아, 그냥 참조 안 했으니까 이름. 이름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 이름 B가 생겨요. 자, B가 생기고 여기서 B 프로토타입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프로토타입을 자, 누구로 기준으로 만드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준으로 만든다. 나 이거를 링크로 걸어서 만든다. 그래서 누구로 링크를 걸어요? A를 링크를 걸어요.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생겨요. 현재 제가 이렇게 링크 걸고 언더스코어 프로토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는 언더스코어 프로토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컨스트럭터가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컨스트럭터가. 자, 이렇게 컨스트럭터가 정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렇죠? 프로토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 이 친구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다고 해봐요. new B로, 그죠? new 자, B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때 내가 const B에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참조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때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new B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뉴비는 누구를 기준으로? 요 프로토타입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언더스코어 프로토를 하겠죠. 아, 이거 잠시 치워주세요. 자,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필드를 채울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보세요. 필드를 채울 때, 자, 여기 new 연산자로 누구를 실행하냐면 자, 이 컨스트럭터를 실행하잖아요. 자, 그럼 이 컨스트럭터 안에 슈퍼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슈퍼로 또 다시 누구를 찾아가요? A를 찾아가겠죠? 그럼 A에는 또 누가 써져 있을 거예요? 슈퍼가 써져 있겠죠? 근데 얘는 생략돼 있어요. 왜? 최상위인 오브젝트를 호출하니까. 그럼 이 슈퍼로 또 누구를 찾아가요? 오브젝트의 생성자가 있겠죠?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해요? 이 친구 먼저 실행하고, 그쵸? 이 친구 먼저 실행되고, 여기 코드들이 쭉 실행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코드가 이제 실행됐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밑에 코드 실행되고, 실행 끝나고 나서 또 누구? 이게 2번이죠. 그쵸? 3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밑에 코드 실행되고. 그래서 모든 생성자가 다 실행되고 나서 여기 B에는 필드가 쭉 채워져요. 어떤 필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B와 관련되어 있는 필드.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AB를 만들었다. this에다가 그쵸? this에다가 AB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AB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근데 이제 안 그래도 ABC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컨스트럭터에 ABC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에 A는 10, 그렇죠? B는 11, C는 12. 그럼 이 친구도 생성할 때 무조건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르게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반복 볼게요, 그렇죠? 네, 10, 11, 12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xy 넣을게요, 그쵸? x, this 점, constructor에 a, b, c고, 그쵸? x, 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슈퍼 실행하고, 그 다음에 this 점 x는 x, 그쵸? this 점 y는 y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10, 11, 12만 하면 안 되고, 그쵸? 여기서 10, 11, 12, 13, 14까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B에서 컨스트럭터를 여기서 뭘 만들고 있었어요? XY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XY를. 그래서 여기서 X랑 Y도 만들어지겠죠. X는 14, Y는 1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는 필드가 없으니까 없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돌아가는 원리. 그래서 슈퍼가 모두 다 이렇게 찾아가서 오브젝트 A, B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요게 지금 재정의하는 과정이에요. 요게 재정의하는 과정. 자, 한번 봐서 질문 받을게요.